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종배 씨가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이런 표현 썼죠? 네네. 폭탄이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문창극 후보자한테서 터졌네요. 여보세요? 네, 문창극 후보자한테서 터졌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기자회견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자회견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사퇴하는 그 이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보통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 이런 표현도 꼭 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근데 문창극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 정치가 된다. 네.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배받기 쉽다. 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국민을 상대로. 예. 이 국민에게 알리고 소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훈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좀 아무튼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네. 근데 국민만 훈계했나요? 정치권 국회도 훈계했죠. 예, 국회 때도 그랬고 언론한테도 또 한 말씀 하셨고. 예. 그렇죠? 예. 훈계 여러 가지로 아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신이 사퇴는 하지만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못하겠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여론에만 따라다니는 정치 문제 있을 수 있다. 이 지적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인데. 네. 근데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가 해야 국회에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는 이유가 마치 야당 때문에 무슨 야당이 바리케이트 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당 일부도 이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든 아니면 응하든 그거는 그러니까 임명동의안하고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는 입장도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국회를 향해서 그 법치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자, 그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도 사실은 미세하게는 따지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국회에 보내야 사실 국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습니다. 재가를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죠. 대통령을 위해서 물러나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요, 오히려 거꾸로. 예.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본인이 40년 언론계에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도 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를 나눴고 이제 이런 발언의 맥락에는 뭐냐면 전체의 문맥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특정한 부분만을 짜깁기 해갖고 보도를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입장이 나올 때 악의적 왜곡 보도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생각을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반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강연 동영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하나의 버전이 몇십 분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그럼 어떻게 보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체를 다 보도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언론 학계에서도 KBS 보도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좀 일방적이었다. 한편에서는 반론권은 어느 정도 보장됐다. 이 시각이 약간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의 관행이나 이 제작 메커니즘을 볼 때 그것을 풀 버전으로 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건 KBS의 판단에 대해서 KBS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는 이 특정 부분만을 뽑아서 보도를 하는데 이것이 맥락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발췌해서 보도를 한 것이면 그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맥락에서 따로 뽑아서 왜곡을 한 거지 정말로 아니면 맥락 속에 있는 것인지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의 이 기자회견문도 국민적 평가가 아마 내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목에 이 조부의 독립운동 부분이 언급됐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역사학자가 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좀 두 가지 점에서 일단은 검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창극 이제 전 후보자라고 해야죠. 이 전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문남교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일본군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분명히 표현과 맥락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문난규 선생의 사망 시점이 1921년이 아니라 1920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신문에 1921년 4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발생기사 형식의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대한독립단의 전운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런 기사이고 예. 문맥으로 볼 때는 문난규 선생의 전사 시점이 1920년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보훈처의 자료를 보면은 이 문창극 전 후보자의 아버지가 1914년생이고 아버지가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건 명백히 1921년이 되는 거니까 예. 이 기초 사실부터 해서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증은 따로 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런데 조부가 뭐 독립운동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와 본인의 역사 인식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 후손도 모두 그러면 애국지사고, 예를 들어서 조부가 매국을 했다고 그럼 그 후손도 모두 매국이다. 이런 거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문창극 후보자의 이 강연 발언, 그다음에 수업 도중에 했던 발언이 그냥 그건 그 자체로만 평가를 하면 되는 문제죠. 예. 이것이 조부의 후광 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재해석될 여지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건 텍스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730 재보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게 좀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이제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세 번째 아닙니까? 이번에는 인사검증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론의 동향, 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 국면에서의 이 국민 여론의 동향도 또 함께 살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730 재보선 전에 또 서둘러 발표를 했다가 만약에 또다시 검증 국면이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그건 치명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권 경쟁까지 끝나고 나서 장관 후보자 청문 국면까지 지켜본 다음에 인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